이제는 재택근무로 출퇴근 걱정은 줄고 공간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시면서 주거지의 규모를 단독주택으로 또는 주변 환경의 활용도가 높은 곳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게 된 거죠. 혹시 올해 마지막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 있으세요? 위에서 현희 씨가 언급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는데요. 네. 반대로 올해는 개인의 심리 변화와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 곽현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고 계시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비드-19과 관련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본 수칙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다시 한번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움직임과 타인과의 만남을 최소한으로 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도 급속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독자분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산밀, 밀폐, 밀접, 밀집을 꼭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무후무한 상황이 이어진 2020년을 오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네, 사실 저도 봄의 팬데믹 상황에 따른 부동산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이 됐고요. 네.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거지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코비드에 따른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주거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었다 하는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어떻게 변했나요? 스테이 홈 오더라는 봉쇄 조치는 저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네. 갑자기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상황이 통제된 것인데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전한 실내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께 팬데믹 이전의 집은 주로 저녁에 잠을 자고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갖는 재충전의 공간이었다면 팬데믹 이후의 집은 휴식뿐 아니라 업무도 하는 공간이 됐죠. 아이들에게는 원격 수업의 공간이 됐기도 했고요. 네. 같은 맥락에서 주부들에게도 집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집은 낮에는 가정 업무 보는 주부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녁에 가족이 모두 모이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제 집은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가족들로 꽉 찬 상태가 24시간 유지되는 거죠. 아마도 이전보다 공간의 한계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공간이 조금씩은 더 필요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규모가 좀 더 크거나 공간이 많이 나뉘어 있는 주거지로의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비슷한 상담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런데 보통 집이라는 게 규모를 좀 늘리려고 하다 보면 도심에서 좀 멀어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넓은 집으로 가려면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주거지 규모, 즉 사이즈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공동주택, 타운홈이나 콘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재택근무로 출퇴근 걱정은 줄고 공간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시면서 주거지의 규모를 단독주택으로 또는 주변 환경의 활용도가 높은 곳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게 된 거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주거지 선택 기준이 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 야외 활동에도 좀 제약이 생기고 예전처럼 쇼핑을 즐기거나 외식을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다 보니까 집 안이나 집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원이 있는지, 주변 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는지, 수영장, 산책 코스, 아이들의 놀이터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집을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동주택은 수요가 조금 줄었을 수도 있겠네요.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인의 활동, 가족의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진 것은 확실하고요. 타운홈보다는 싱글홈이 더 인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꼭 이 부분은 꼭 팬데믹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인 현상인데 팬데믹 이후로 확실히 비중이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가족 모두가 집에 24시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단점이 조금 더 부각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타인을 대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보니까 아마 그 개인주택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타운홈의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지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좀 더 안전한 집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안전한 동네의 싱글홈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타운홈 같이 보안과 깨끗한 관리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곳도 타운홈 안에 산책로가 좀 예쁘게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 산책로 덕분에 저희 가족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 팬데믹과 주택시장 변화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비드-19과 관련한 경제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코비드 이후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니 해도 2.75% 정도의 역대급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저도 2%대 이자율을 보고서는 지금 이자율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을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됐거든요. 집을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을 찾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진 셈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부에서 모기지 상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잖아요. 네. 예전 같았으면 포클로저로 시장에 나왔어야 할 집들이 이 제도의 보호 아래 있게 되면서 주택시장 평면에서 봤을 때 공급이 막히게 되고 바이어들의 수요가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상황은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좀 줄어든 상황이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거주지의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네.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바이어들은 부담 없이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주택의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상한선을 가지고 큰 사이즈 매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저도 원래 계획했던 금액보다 조금씩 예산을 높여가면서 집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초반에 규모가 큰 주택은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네. 외려 대도시 근교의 주택들은 낮은 이자율에 힘입어 규모에 상관없이 매매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도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방역, 경제 등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택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을 팬데믹 초반의 주택시장이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코비드 초반에 예측하기로는 실업률이 오르고 포클로저 매물이 나오면서 수요가 줄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들 많은 분들이 예측했는데요. 네. 반대로 올해는 개인의 심리 변화와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서 주택 구입률이 2019년 대비 17% 정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네, 꽤 많이 상승을 한 건데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주택 구입률도 상승을 했고 또 매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내년에 확실한 전망을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집이 가족의 휴식 공간을 넘어서 업무와 학업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고요. 이 공간은 앞으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개인의 휴식, 업무, 취미 활동 등을 모두 아우르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2020년 새해에 또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올해 마지막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 있으세요? 위에서 현희 씨가 언급하신 대로 모기지를 유예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현재는 페이먼트가 잠시 홀드되었지만 어떤 은행들은 벌써 유예가 끝난 곳도 있고요. 많은 은행들이 내년부터 모기지를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처 이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오너분들의 모기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분명히 가중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주변에 EDD, 실업수당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런 정부 보조금도 어느 순간에는 마무리가 될 텐데요. 지금부터 앞으로 상황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이후 좀 어려움에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정말로 피땀 흘려서 일궈놓으신 내 부동산 자산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2020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캐치프레이즈 한번 외쳐볼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사다난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건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연말 특집으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1년 그리고 앞으로의 케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저희 채널에 대한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안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의지가 상황을 변화시키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상생 성공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